네,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이고요. 네네. 거의 뭐 국가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불매운동 이런 것까지 합치면 오늘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도 열리고 일본의 무역 공격에 대해서 말이죠. 우선 일본 건부터 한번 보죠. 문재인 네네.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본이 지금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말을 아껴오다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사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거듭해서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음,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사태 추이에 따라서 일본을 향해서 우리도 상응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 일본 측의 조치 철회, 그리고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일본이 선제적으로 이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한 만큼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서 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이 조치를 철회하고 이 한일 간에 이 양국 간에 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을 하자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정치적인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간결하면서도 사실 우리 정부의 좀 의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일수록 공식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뺀 채 원론적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자세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네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에 사람들을 좀 보내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내자, 뭐 이런 얘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사실 정치권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좀 밀쳐두고 사실 국익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해서 여야가 이 방일단을 꾸려서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의안도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이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이걸 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좀 반대하거나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면 국회 차원에서도 좀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 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이 사안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혹시 또 장기화되지 않더라도 차제에 우리 그 산업계에 좀 뭐랄까요, 그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지원과 또 이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만큼 네. 이 국회 차원에서 좀 입법으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특위가 뭐 한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이와 부분에 아주 관련해서 오늘 사실 제가 점심 때 그 여기 나와 있는 일본 특파원 한 명을 만났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의 약간 좀 일반적인 보수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그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한국 정부가 이걸 계속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사태의 해결 방법은 유일하다. 이게 한국 정부와 또 한국 기업이 이 배상을 대신하는 거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오늘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점심 먹으면서 논쟁이 붙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베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을 했듯이 이게 참의원 선거 그리고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좀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많이 결부가 돼 있어서 네. 뭐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 그 여야를 떠나서 네.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좀 성숙한 그런 정치의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본 특파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접적으로 물론 들은 겁니다만 양국의 시각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짐작할 네네. 수 있겠고요. 자, 윤석열 청문회 얘기 들어보죠.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윤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평소에 강골, 검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네. 별칭도 있고 네네. 검사 중에 검사다. 뭐 뼛속까지 검사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의 권한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여지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가 강하게 반대를 한다면 그 참 현 정부로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없지는 않았었어요. 이 네네. 시간까지 그렇죠. 나온 진행된 청문회에서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검찰개혁 부분을 들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집권 하반기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가급적이면 매듭까지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검찰총장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할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이 정부의 이 코드를 맞추는 또 일방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카드가 이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은 반면에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우려도 적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오전 청문회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증인 채택 문제 또 이 실제 청문위원들이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예. 오전 내내 시끄러웠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오후 청문회 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그 태워진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 또 대신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나름의 의견은 밝힐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언론적이네요, 그건. 예. 그렇죠. 원론적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게 정말 해묵은 과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보다는 검경 협력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앞서 오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좀 결부지어서 보면요. 지금 검찰이 사실 수사권 또 기소권 이걸 독점하면서 사실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검찰 수사의 기본적인 방향은 마약 혹은 뭐 마약 도박, 뭐 금융 수사,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거기에서 이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고 사법경찰권을 가진 경찰들이 하고 그 해당 분야의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하는 뭐 이런 방식의 개혁 이런 부분도 지금 본인이 동의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또 비판적인 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어쨌든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어쨌든 윤석열 총장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전에 수많은 개혁 방안들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로 해서 좌초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 조직 이기주의의 이 편에 서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검사 윤석열과 검찰총장 윤석열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그렇죠. 결이 네네.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올 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것 가지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거 가르마 좀 타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모 신문이 일면에 그걸 썼었죠. 4월 달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만났었다. 예.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양정철 원장하고 또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이 윤 총장 후보자 간의 만남이 적절치 않다. 정치적으로 논란의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지적들이 나왔고 질문들이 나왔고 윤 후보자가 몇 가지 이제 해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 양정철 원장하고는 2015년에 한번 이미 만났고 그래서 2016년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이 단칼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만남이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점을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2월쯤이었을 거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인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윤석열 총장의 해명이 뭐 그 해명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2015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이듬해 총선 출마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본인이 거절했다. 당시에 이제 그 댓글 사건 수사 이후에 좌천돼서 사실은 검찰 내에서 지금 변방으로 밀려난 상태였으면 보검 검사로 가 있었죠. 그렇죠. 대부분의 좀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검사였다면 정치권에 발을 담궜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된 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 연구원장 맡고 있는 양정철 씨는 밥을 먹어도 뉴스고 안 먹어도 뉴스네요.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그러십시다. 드리고 그것만 싶은 따로 게 좀 묶어서. 있는데요. 어쨌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러시죠. 예, 지금까지 양정대의 정치데스크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